제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그 남자의 똥오줌을 제 손으로 직접 받아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제가 이 63세 나이에 40년 동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인간의 그 치욕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 시한부 진단받고 정확히 5개월 27일 만에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컸어요. 밥 먹을 때도 자리에 누울 때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봉사활동을요. 남편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그곳에서 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주 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가려고 병원 게시판에서 새로 입원한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최진원, 1961년생, 남자, 보호자 없음, 흔한 이름이죠. 전국에 수백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61년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도 1961년생이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묘한 예감이 저를 407호로 이끌었습니다. 23, 제가 23이었을 때 최진원, 24세 그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 다녔어요. 그는 격리부, 저는 총무부였죠. 첫눈에 반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치고 퇴근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제게 그가 자기 우산을 씌워주더니 빗속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았지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났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최진원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놈, 집안 배경도 없는 놈이라며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둘이서 서울로 도망가서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요. 제게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던 돈이었어요. 내 결혼할 때 쓰라고, 당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돈, 300만 원. 지금이야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날이었어요. 서울역 앞에서 새벽 5시에 만나기로 했죠. 저는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 돈 봉투를 제일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5시 10분, 5시 30분, 6시, 7시가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미친 듯이 하숙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죠. 어젯밤 늦게 짐 다 싸서 나갔어.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그에게 이 돈으로 우리 서울 가서
새 출발하자며 건넸던 그 돈 봉투를 그가 들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섰다 들어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모든 걸 눈치채셨죠. 그 돈 어디 갔어? 매를 맞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하지만 매보다 더 아픈 건 어머니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거든요. 어머니가 남긴 그 돈이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20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파출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손등에는 그때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증오했어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인간,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남편을 만났을 때도, 첫날 밤에도, 아이를 낳을 때도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최진원에 대한 증오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진원을 40년 만에 이 병원에서 만난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407호. 그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4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백발의 머리, 움푹 들어간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귓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그 점, 40년 전 제가 점 빼기 하지 마. 이거 귀여워라고 말했던 그 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구나. 그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시군요. 담당 간호사가 소개했죠. 407호 최진원 환자분은 보호자가 없으셔서 못 알아봐? 40년을 당신 때문에 지옥처럼 살았는데 못 알아봐? 그는 최악의 환자였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니 물이 미지근해.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 베개를 높여드리니 너무 높아. 딱 반만 접어.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계속 트집만 잡았어요. 손이 왜 이렇게 굼떠? 간호사보다 못하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봉사활동이 장난이야?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지만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식사 수발을 드는데 죽 한 숟가락을 뱉어내더군요.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이야? 개밥도 아니고. 그 순간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라고? 그가 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나 이순영이야. 기억 안 나? 40년 전에 내 돈 들고 도망친 그 이순영. 그렇게 말하고 그 놀라는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게 뭐 어쨌다고라고 비웃을까? 2주가 지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지경이었죠. 그날 제가 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을 때 그가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좀 조심해. 아프잖아. 그 순간 40년 전 서울역에서 빈 플랫폼을 바라보며 울던 제 모습이
300만 원을 들고 비웃으며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내일,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고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서 제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7호 앞, 문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그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봉사자님. 최진원 환자분이 오늘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실 거예요. 아마 며칠 안에. 그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의 유일한 개인 물품들이 담긴 그때였습니다. 툭! 작고 낡은 여자아이 돌반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분홍색 작은 돌이 박힌 여자 아기용 돌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 인간, 내 돈 들고 도망가서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살았구나. 죽는 순간까지 다른 여자의 흔적을.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소리치려는 그 순간, 똑똑똑,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진원아, 나 늦어서.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순영 씨? 순영 씨, 맞죠? 저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김동수, 40년 전 최진원이 단짝 친구였던 순영 씨, 정말 순영 씨구나. 김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돌반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그 반지를 봤습니다. 아, 그 반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영 씨,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40년 전 그날이 진실을. 그 반지는 다른 여자에게 아니에요. 진원이가 40년 전에 순영 씨가 낳을 우리 딸에게 주려고 미리 사뒀던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원이는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김동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진원이가 제게 맡긴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태워달라고. 하지만 순영 씨가 여기 계시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진원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14일 순영이 아버지께서 오셨다. 김동수가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돈 5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순영이만 포기하면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순영이 집 앞까지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방을 싸는 순영이가 보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순영이는 횡령범의 애인이 됩니다.
차라리 제가 나쁜 놈이 되겠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나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도 좋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 김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라. 그러면 횡령건은 덮어주겠다. 하지만 만약 내 딸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너를 감옥에 보낼 거다. 진원이는 밤새도록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순영 씨 집 앞에 가서 몰래 순영 씨를 봤대요. 집 앞에서 가방을 싸고 있는 순영 씨를. 그때 진원이가 결심했대요. 내가 사라지면 순영이는 횡령범의 애인이 되는 거다. 순영이 인생이 끝나는 거다. 차라리 내가 악역을 하자. 내가 돈을 들고 도망간 나쁜 놈이 되자. 그러면 순영이는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순영 씨가 준 그 돈을 전부 제 앞으로 보내면서 순영이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제가 모두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김동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순영 씨 아버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진원이가 도망간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진원이는 결국 잡혔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진원이는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순영이는 잘 살고 있어? 행복해?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순영이 결혼했어. 아이도 낳고 잘 살아. 그 말을 듣고 진원이는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다행이다. 내가 제대로 지킨 거구나. 김동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 한 장. 23세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원이가 평생 가지고 다닌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 그 돌반지랑 이 사진 하나만 순영 씨를 잊지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고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 반지를 순영이 무덤에 놓아줘. 우리 딸이 받았어야 할 반지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진원아, 미안해. 침대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말라비틀어진 그 손을. 진원 씨, 나, 순영이야. 나, 이제 다 알았어.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순영? 그의 목소리는 가늘디 가늘었습니다. 순영이, 너, 맞아? 응, 나야. 나, 미안해. 진원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40년 동안 널 증오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돌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우리 딸 반지였구나. 우리 딸이 받았어야 할.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진원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아, 보고 싶었어. 너 행복했어? 응, 행복했어. 나중에라도 행복했어. 다행이다. 내가 제대로 지킨 거구나. 그리고 그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김동수와 저, 그리고 몇 명의 옛 동료들, 저는 상주석에 앉았어요. 그의 마지막 가족으로서 장례를 치르고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 평생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도 저를 사랑해줬죠. 고마워요. 정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가봐. 그 사람 곁으로. 여러분, 저는 40년간 최진원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간 저를 지켰습니다. 제가 증오로 밤을 지새울 때 그는 사랑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복수를 꿈꿨을 때 그는 제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호스피스 병동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증오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디 제가 겪은 이 후회를 여러분은 겪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어쩌면 제 남편도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려고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40년 만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는 그 작은 돌반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간직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졌어야 할 그 아이의 반지를 이제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